승부수통한 특검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드디어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약해진 눈빛, 최순실 나 잘 알지 못해요 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오늘 특검에 출석했을 때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해 주시죠.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히셨다는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네. 신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최순실 아냐, 그 아들 꽃보직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하나같이 다 부인했습니다. 네. 예. 하나같이 다 부인했는데. 최순실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요, 추가가 됐잖아요. 혐의 사실이. 근데 네. 우병우 전 수석도요, 상당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 변호인 네. 만들었다고 CJ가 그거 만들었다고 그때 조원동 경제수석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이미경 부회장 병행 일선에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 전화 걸고 한 거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우병우 수석이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CJ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라. 이런 식의 무언의 지시를 내렸는데, 오더를 내렸는데, 공정위 담당 국장이 청와대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국장을 좌천시키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들 꽃보직이라든가 여태까지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 이제 오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피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영상이 때마침 잘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왜 검찰에 등장했을 때 레이저 썼다. 와,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기자 째려보는 저 눈빛이. 근데 오늘은 그때처럼 그렇죠. 레이저를 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일부러 기자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를 쳐다보면 또 레이저 쏠까 봐. 그러니까 사실 아마 그 부분은 하도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우병우석이 오늘 결심하고 나왔을 거예요. 의식을 하고 나온 돌아보지 것 말자. 네. 돌아보지 말자는 결심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기자에게 대하는 그 말투를 보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병우석은 살아있습니까? 우병우석의 그건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 우병우석이 어찌 보면 이 사태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최초에. 강남 넥슨 사옥당 관련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우병우석 문제로 시작했다가 이게 최순실 씨로 옮겨 탄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우병우석은 아직까지도 단 한 번 사과가 없는데 문제는 우병우석 관련해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이 태블릿 PC 나오기 전에 특별수사팀이 하나 생겼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연수원 동기 출신 윤곽근 고검장에서 이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말 그대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때 우병우석이 한번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그 팔짱 낀 사진이 공개됐던 그곳이 바로 이제 특별사본부였는데 특별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너무 늦게 해서 그 당시 우병우석 바로 저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죠. 뭐 청와대 근무했던 무슨 자료들 하나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지금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병우 수석이 그냥 참고인 신분이 아니에요. 피의자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특별 검사실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증거들을 그 이후에 계속 증거 수집 과정을 거치고 참고인들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얼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피의자가 된 거죠. 그게 아니면 입건 못 합니다. 거기다가 뭐 아들 꽃보직 논란 말고 최초에 과거에는 그 가족회사 정강 횡령만 하나 무슨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그거 빠져 있어요. 그 정강 부분 빠져 있고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입니다. 둘 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특검에서 무언가는 쥐고 있구나. 무언가 쥐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특검 조사가 굉장히 주목되는 게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각종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고 굉장히 태연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특히 청문회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비서관과 보셨죠? 그건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정윤회 씨 문건에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특검에서도 과연 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마 처음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네. 모습 보세요. 아주 그 뻣뻣한 표현보다 더 심하게 그렇죠. 뻔뻔한 모습이죠. 그야말로 뭐 지금 오늘 죄가 지금 저 없다. 영상이 이제 오늘 모습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전혀 본인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정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얼마나 증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밀면 아무리 우병우라도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 청문회 할 때야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물어보기만 했지 명확한 답변을 다 듣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 지금 사실은 본인의 개인 비리는 전혀 특검이 조사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시를 했는지 또 문체부 직원들을 자르는데 본인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직권남용의 문제거든요.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수사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했는지 거기서 K미르스포츠재단에 대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걸 막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불렀어요. 이석수 전 감찰관도 불러 조사했잖아요. 또 문체부 그 인사 피해를 당한 사람도 불러 조사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가지고서 아마 특검이 압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서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 저 뻣뻣한 모습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 우병우 수석을 이제 오늘 소환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왜 소환하지 않느냐. 이 특검도 사실상 우병우 수석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맞죠? 오늘 토요일 날 우병우 수석이 소환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약간 우병우 수석한테 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있던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특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특검 시간이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뭐 지금 이틀 기다렸다 월요일 날 소환하는 것보단 최대한 빨리 오늘 하는 게 나은 거죠. 가릴 때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가 사실상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 수사 기간 내내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모으느라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특검도 지금 파견 검사들 많으니까 우병우 라인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의식을 해서 특검에서 우병우 수사하는 분들은 파견된 검사는 전부 제외입니다. 변호사를만 변호사 출신이나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판사 그런 논란 출신으로.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빠져나갈 거라고 저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김계춘 실장도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석 관련해서도 특검이 무언가 쥐고 불렀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요. 이제 우병우 수석도 오늘 소환이 돼서 이 특검 사무실에 요즘에 꽃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꽃바구니 지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꽃바구니가 계속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뭐 정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이제 그 박사모에서 집회 열고 이러는 게 뭐 굉장히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 여론조사하면은 그 이제 탄핵 반대하는 층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역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정농단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밝혀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그 특검 얘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 잠깐 나왔지만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에 시간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전 조사. 사전조사. 그래서 저는 뭔가를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최순실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논리를 결국 특검이 깼잖아요. 깨고 난 다음에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뭔가 깰 만한 뭔가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꾸라지 우병우를 특검이 과연 뚫을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